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우리의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새로운 경계선을 설정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해상 국경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기존의 북방 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건데요. 당장 서북 도서 지역의 긴장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입니다. 불길을 내뿜으며 이동식 거치대에서 발사되는 소형 미사일. 바다 위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북한이 어제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시험 발사한 신형 대한미사일 바다수리 6형입니다. 발사된 미사일들은 1,400여 초간 동해 상공에서 비행하여 목표선을 명정 타격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러시아의 대한미사일 우란을 모방해 개발한 것으로 지난 2020년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대한미사일을 개량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사 현장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찾았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해상 주권을 강조하며 해상 국경선이란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상대 해상 미사일 역량을 전진 배치하고 최대로 강화하여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김 위원장은 이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며 해상 국경선의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우리 군이 동서의 해상에 설정한 북방 한계선, NLL은 유령선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국제법적 근거와 합법적 명분이 없다며 NLL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해상 국경선을 설정하겠다는 겁니다. 합참은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주장과 상관없이 우리는 NLL이 우리 군에 변치 않는 해상 경계선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이와 함께 해상 국경선을 침범할 경우 무력 도발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서해 5도 수역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북한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국경선이라는 표현을 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을 동족이 아닌 교전 국가로 규정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인데요. 북한이 조만간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국경선을 발표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어서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전협정 직후인 1953년 8월 유엔군 사령관이 설정한 NLL은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5개 섬 북쪽과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설정한 실질적인 경계선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99년에는 아예 서북도서 전체를 포함한 서해 해상 경계선을 들고 나왔고 2007년에는 우리 NLL보다 남쪽으로 치우쳐진 서해 경비 개선을 주장하면서 NLL 무력화를 시도해왔습니다. 북한은 해상 국경선을 언급하면서도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과거 서해 경비 개선으로 비춰볼 때 서북도서 인근 해역까지 자신들 영역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연설에서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졌다고 한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국경선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 영공영해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로 간주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영토와 영해 등을 규정한 헌법 내용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헌법 개정 시점과 맞물려 NLL 인근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지금 NLL을 아주 치밀하게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진영 무기들을 계속 개발해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결코 수세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서해 NLL 인근에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쿠바와 수교했다고 정부가 어젯밤 전격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오랜 세월 돈독했던 북한과 쿠바의 관계를 고려해 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사회주의권에 대한 우리 외교의 완결판이라면서 북한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 쿠바와 수교했습니다. 쿠바에서 1959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뒤 단절된 외교 관계가 65년 만에 다시 맺어진 겁니다. 수교는 물밑 협상부터 발표 순간까지 극비리에 진행됐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10시쯤 한국과 쿠바는 미국 뉴욕의 주 유엔 대표부 간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수교 사실을 전격적으로 알렸습니다. 양측은 서한 교환 5분 뒤 공표하자고 분단위까지 합의했고 사진 한 장도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쿠바 수교안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외교부를 제외한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회의장에 앉고 나서야 쿠바 수교가 임박했단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막판까지 보안에 신경 쓴 이유는 국제 무대에서 몇 안 남은 우방국을 잃는 북한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쿠바는 냉전 시기 이후 지금까지 북한과 반미, 반제국주의 노선으로 뭉쳐온 정신적 형제국입니다. 대통령실은 사회주의권에 대한 우리 외교의 완결판이라면서 북한으로선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며 대북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쿠바는 우리의 193번째 수교국으로 한국은 유엔 회원국 중 시리아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중남미 외교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북한은 아직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 매체가 오늘 북한 주재 외교단 소식을 전하면서 쿠바를 이례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북한이 애둘러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C 뉴스 신서입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보도 이어갑니다. 그젯밤 MBC의 첫 보도가 나간 지 4시간 만에 쿠팡 측은 MBC가 제시한 리스트 문건이 출처 불명의 문서라면서 자신들의 인사평가 지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아니면 알 수 없는 16,450명의 개인정보 자료가 자신들과 관련이 없다는 식인데 과연 그럴까요? 저희는 쿠팡 내부의 인사평가 자료도 추가로 입수했습니다. 양식과 표현이 다를 뿐 기피 인물의 개인정보와 사유, 등급을 나눈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MBC가 보도한 문건 이름인 PNG 리스트 관리라고 명기된 쿠팡 내부 검색 프로그램도 확인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MBC가 공개한 PNG 리스트와는 다르다고 한 쿠팡 인사평가 자료. MBC는 쿠팡 내부의 인사평가 자료인 사원평정 관련 문건을 추가 입수했습니다. 사원평가 V1, 야간 특수검진 차단 대상자, 웰컴데이 중복 지원자 등 총 5개 시트로 구분됐습니다. 각 시트에는 이름, 생년월일, 로그인 아이디, 연락처가 기록됐습니다. PNG 리스트에 있는 개인정보 영역과 똑같습니다. 문제의 평가 영역은 사원평정 작성 양식에 등장합니다. 근무지, 요청자와 작성자, 사유까지 PNG 리스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작성자와 해제일은 잠실 입력이라는 단서까지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등급. 이 등급은 어떻게 매길까?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사원평정 표준 운영 절차. 인사평가 등급을 우수부터 부족까지 5단계로 나눴습니다. 특히 부족 등급에는 19가지 사유를 적시했습니다. 폭언, 욕설 및 모욕, 정상적인 업무 수행 불가능, 고의적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PNG 리스트의 사유 2와 대부분 일치합니다. 부족 등급을 받은 퇴사자는 재입사를 영구 제한한다고도 못 박았습니다. 즉 사원평정의 부족 등급은 PNG 리스트의 재입사 영구 제한, 대구 1센터와 같은 개념으로 유추됩니다. 영구 제한 외에도 비자발 퇴사자는 1년, 사원평정 기준 이하 등급은 3개월, 쿠팡은 취업 제한 기간을 등급화했습니다. 재입사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선 쿠팡 잠실 본사의 담당 책임자 매트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문서는 끝납니다. 개별 센터나 혹은 개별 담당자가 이것을 자의적으로 했다 하기보다는 시기나 내용 구분을 보면 회사 본사 차원에서 치밀하게 이 매뉴얼이나 지침이 하달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센터나 부서 담당자가 여기에 맞춰서 데일리, 매일 혹은 특정 시기에 이걸 업로드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출처 불명이라는 해명과 달리 PNG 리스트가 쿠팡에서 작성됐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쿠팡 내부 전산망에서도 또 한 번 확인됩니다. PNG 리스트 관리라고 명확히 적시된 대상자 검색 프로그램. 여기선 전체 PNG 리스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 새로 갱신된 명단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접속이 불가능한 해당 프로그램의 도메인은 쿠팡.net으로 시작해 블랙리스트.html로 끝납니다. 쿠팡은 지금도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MBC 취재팀은 문제의 리스트에 있는 이름을 살펴보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국회의원 이탄희, 그 역시 쿠팡에서 근로체험을 한 뒤 열악한 근무 여건을 공개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리스트에 적힌 사유는 근무지 무단 이탈이었습니다. 이어서 김건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여름 쿠팡의 경기도 덕평 물류센터에 큰 불이 나면서 진압에 투입됐던 119 구조대장이 순직했습니다. 에어컨이 없던 작업장, 24시간 선풍기를 돌리기 위해 설치된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조사되면서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그로부터 3달 후 열린 한 토론회. 사실 저는 예견된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죽하면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그리고 쿠팡 임원들한테 제발 하루라도 직접 해봐라.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쿠팡 일용직 체험 사실을 공개하며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된 계기가 제가 8월 달에 한번 체험을 해봤는데요. 이 말로 보고 들었던 것과는 반격이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이었을까? 16,450명의 쿠팡 PNG 리스트를 확인하던 중 이탄희 의원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뿐 아니라 생년월일과 전화번호까지 모두 일치했습니다. 영구 채용 불가를 뜻하는 걸로 보이는 대구 1센터로 분류됐고 리스트 등재 사유는 근무지 무단 이탈로 적혀 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 여건을 확인할 목적으로 직접 체험을 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물류센터에 동행했던 당시 비서관도 나란히 명단에 올랐습니다. 쿠팡은 뉴스데스크의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프로그램 방송 중단과 관계자 징계 등을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